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달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좀 부진했습니다.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나스닥이 강하게 오를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없는 나머지 친구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또 일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낙관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요. 어떤 기준을 0으로 잡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0 이상이면은 낙관적, 0 이하면은 이제 비관적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 너무나 낙관적이던 시장, 이쪽에 있던 시장이 그래도 0 부근으로 많이 땡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0 이하로 내려갔냐? 지금이 그렇다고 비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그래도 시장은 낙관적인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직도 낙관적인 쪽에 이 심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이제 시장은 좀 이제 비관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엔비디아와 반도체 얘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좀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 반도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친구들은 좀 비관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 주식이라는 게 이 시장 전체를 이끌고 가는 대장이 강하면은 많이 약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는 낙관적이다. 근데 이 삐끗하면은 이제 비관적으로 좀 전환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 0 근처로 내려온 거는 그만큼 금리나 기대감이 또 후퇴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10년물 금리의 상승 목표치가 열렸다라 말씀드렸는데 10년물 금리가 이제 답답한 구간 안에서 답답한 구간을 졸업하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어젯밤에 의지를 밝혔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 목표치가 사실상 전고점까지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제 시장이 조금 비관론적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하여튼 물가지표 발표가 금요일 날인데요. 그 금요일 날 발표 전까지 조금 좀 시장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지표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좋아질 건지 또 어떤 판단이 그때쯤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아직 많이 남았죠.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까지 해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조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 조금 좀 비관적으로 전환될랑 말랑하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지수 상황만 보면 어쨌든 엔비디아와 반도체 이건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엔비디아와 얘네를 제외하면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대장이 강하니까 이 시장이 워낙 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하여튼 지금 시장 타이밍 자체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 요즘에 이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좀 등장한 특징이긴 한데 아침에 말씀드린 거긴 한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는 현상은 미국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비실비실한 한국 증시에서 좀 많이 나타나던 특징이긴 한데 삼성전자 지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다 하락하는 그런 일들, 그죠? 부진한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에서 자주 보였던 안 좋은 모습 아닙니까? 일종의 삼성전자엔 좋겠지만 시장 전체에는 좀 별로 건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막 미국 증시에서 요즘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지금 타이밍 자체가 뭔가 좀 그죠? 뭔가 편안하게 비록 나스닥 지수, 엔비디아 주도주들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음 편하게 이거를 계속 상승한다, 기분 좋다, 대세상승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많이 있죠. 예전에 이제 한동안 이야기하다 좀 접은 거긴 한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있다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연준의 여러 가지 립 서비스 등 미국의 좋은 경제 등으로 인해서 정상화가 되다가 말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 그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정상화는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정상화가 시작이 되긴 됐어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0 아래로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증시가 하여튼 좀 부진했다라는 거. 이때가 어떤 주요 위기가 터지는 순간이었다는 거. 우리는 한 번쯤 한 번쯤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그죠. 대장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일단 사실 별로 그렇게 매수세가 막 다 같이 순환매 돌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조금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무튼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좋긴 한데 이 실적이 워낙 좋은 거는 맞긴 맞는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얘만 올라가다 보니까 엔비디아 버블 논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솔직히 엔비디아를 버블이라고 막 그렇게 딱 꼭 집어서 이야기는 잘 못하긴 하겠습니다. 워낙 실적이 뭐 좋고 이러니까 돈을 잘 버니까 뭐 솔직히 정당화를 어느 정도 시키고 있어서 완전히 버블이다라고 도장을 잘 찍지는 못하겠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선 좀 버블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다. 하여튼 그 장단기 금리차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경제 주체들이 자주 쓰러지잖아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쓰러졌던 게 SVB, 은행들, 미국 지역은행들이 한번 쓰러졌었고 그 영향은 아직도 사실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뭐 연체율이 높아진다, 부도율이 높아진다, 상업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잡음들이 나타나는 게 장단기 금리자 정상화 시기와 겹치는 게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점들은 조금 좀 계속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대장이 워낙 강하고 주식시장이 강하고 대형주가 강하고 돈 잘 버는 기업은 돈 잘 벌고 약한 기업들만 뭐 이자 부담을 느끼고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쨌든 뭐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는 뭐 그럭저럭 긍정적인 그런 애매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되는 친구들은 소외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잘 나가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그 텔레그램에서 받은 메시지인데 워렌 버핏 아저씨는 최근에 24개월 만에 현금 자산을 80%를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증가시켰다라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 있었는데 그 현금의 양을 뭐 기존의 80%만큼 더 증가를 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죠. 하여튼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경제가 정말로 경착륙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그 악취는 소비자를 대하는 기업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 그 소매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의 그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이 시장에 좀 약한 주체들이 좀 자꾸 힘이 빠지는 그런 거를 좀 워렌 버핏이 쳐다보면서 현금 자산을 늘리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와 워렌 버핏의 뭐 그런 지금 뭐 현금 비중을 늘렸다 이런 조치는 뭐 약간 좀 의미가 통하는 뭐 일맥상통하는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워렌 버핏이 뭐 현금 자산을 늘렸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이 무슨 엄청난 타이밍이다 아직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래쪽으로 꺾인다라는 그런 위험 신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신호가 나와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건데 직접적인 신호는 없어요. 그나마 지금 어떤 악재다 뭐 그나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증시 빅스가 변동성 지수가 전저점 부근에서 자꾸 양봉을 보인다는 거, 빅스의 변동성 자체가 좀 커져 있다라는 거, 빅스가 급등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사실 당장 증시가 발목이 잡힌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 증시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폭등하면서 빅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 지금 위험 신호는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급락의 예고 신호로서 좀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신호이긴 하나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장 주식시장에 빠질 거야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아셔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영 위쪽에서 낙관적인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뭔가 좀 대응하기가 좀 애매해서 아무튼 뭐 봐가면서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외되는 친구들은 계속 소외될 거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계속 잘 나갈 거니까 일단 특별한 이슈 없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좀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다 같이 급락하거나 다 같이 급등하는 뭐 그런 손잡고 그런 엄청난 강세장, 엄청난 약세장 아직 이런 거는 안 보이니까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위험 관리 살살 해가면서 그냥 뭐 대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이슈 같은 건 없었던 가운데 하여튼 전날 금리와 달러가 올랐던 것의 영향을 조금 받은 아시아 증시의 모습이고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 증시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명시적인 어떤 뭐 그런 위험 신호 이런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찔끔 올랐는데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오른 것은 아니라 뭐 일단 패스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안 좋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하나씩 좀 보자면 일단 중국 증시부터 좀 보자면요.
상해 종합 지수인데 일단 상승 마감 하긴 한 건데 의미 있게 상승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예, 아마 5일선 안착 실패했을 겁니다. 일단 찔찔찔찔 빠지고 있는 거예요. 찔찔찔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제가 낮 시간에 어제 낮 시간에 중국 증시 반등시 매도 전략 그 뭔가 이제 실현 뭔가 움직였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증시 튀어 오르길래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면서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한번 해봤다라 말씀드렸고 일단 뭐 계속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 포지션 들고 갑니다. 찔찔찔찔찔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그 중요한 지지선 혹은 매물대가 이쪽 부근인데요. 이쪽 부근을 일단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찔찔찔찔 빠지고 있다. 근데 이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만 더 빠지면 또 중요한 지지선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지선 부근에서 어떻게 될지 또 잘 봐야 되고 이 지지선을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이쪽 부근이 어떤 큰 매물대죠. 지금 보시다시피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쪽 부근은 또 빠지다가 좀 둔화가 좀 하락의 둔화가 될 수가 있다. 뭐 그렇게도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지력이 많이 있다고 안 빠지는 건 아니고 빠지고 있긴 있는데 찔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위안화는 오늘 찔찔찔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뭐든 찔찔찔찔 막 속도가 막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하여튼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죠? 제가 뭐 구리 가격과 뭐 중국 증시 역발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좀 심상치가 않죠. 정말 낙관적이었으면 계속 아래로 갔을 텐데 계속해서 일단 위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둔화가 된 거는 위쪽이 정고점이라 매물대라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자꾸자꾸 올라가는 게 불안한 안 좋은 요소입니다. 시장에 그죠? 그래서 지난번 삼각 수렴형 이런 식이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넘어갈지 말지는 이제 미국 물가지표 금요일날 밤에 발표되는 거 보고 결정이 되겠죠. 하여튼 뭔가 물가지표 앞두고 슬슬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은 어제 독일 증시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장중에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독일 증시가 했던 게 뭐냐면 위쪽에 전고점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했는데 그거를 일본 증시도 똑같이 했네요. 물론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올랐다 빠지면서 위쪽에 저항을 확인했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쪽 구간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저항 덩어리를 고점 덩어리를 하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어갈지 붕괴될지 모르겠고 그런 과정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의 힘겨루기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분위기가 안 좋죠. 저항 누적되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만 붕괴시키면 이제 와르르 쾅쾅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확실히 좀 시장이 어떤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찔찔찔찔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여튼 여기가 워낙 이제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 외환당국이 정말 큰 돈을 많이 썼습니다. 외환당국이 하여튼 쓸 수 있는 돈이 뭐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중에 큰 거 한 덩어리를 썼다라고 해요. 구체적인 액수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얼핏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일본 외환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중에 뭐 거의 30-40%를 썼대나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죠. 시장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외환당국의 그런 개입은 나 시장과 싸우겠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죠. 제법 의미 있는 비중의 개입을 한 거고요. 제법 개입을 잘 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 계속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이 자리 돌파 한착 되면은 난리 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 자리가 돌파 한착 되면은 이제 일본 외환당국이 이제 더 이상 환율을 손 쓸 수가 없어라는 인상이 퍼지면서 엔화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죠. 급격히 무너진다라는 건 위쪽으로 확 튀어나갈 수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지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외환당국도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겠죠. 미국 물가지표를요. 아마 물가지표 나오는 날 아마 한 번 더 개입해서 확 쏟아붓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 FOMC 날에 기다렸다가 밤새서 이날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하는 일본 외환 당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여기서 한번 확 쐐기를 박아야지 이게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가고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긴 할 겁니다.
여기서 자꾸 이 라인을 돌파 안착하려는 자꾸 이쪽 부근에서 노는 모습을 보이면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본의 부담이 좀 되긴 될 겁니다. 다 봤고요. 요즘에 N1 환율을 이렇게 한 번씩 좀 보고 있는데 의미 있는 지지력은 아닙니다. 이거 오늘 양봉 나왔는데 의미 있는 지지력은 아니고 그냥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걸 확인하려면 좀 더 양봉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이 중요한 어떤 전저점 부근까지 많이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력이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꺼지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그러니까 아직도 있긴 있다. 낙관론이 아직도 좀 강하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지금 N1 환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자리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뭐 하여튼 물가지표가 그래서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인 내용 점검했고요. 독일 증시입니다. 좀 전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 중요한 지지선을 일단은 뭐 깨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지난번 급락했던 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자리가 약한 지지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별다른 지지력은 없고 이쯤 됐으면 제 생각에 이제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죠. 근데 단기적으로 근데 조금 더 이제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5일선도 깼을 거고 이 중요한 지지선도 확실히 깼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시가 종가 그러니까 시가가 이쪽까지 시가가 중요한 라인 밑에서 형성된 건 처음이잖아요. 지난 몇 주간 움직임 중에 시가라는 중요한 가격이 이 아예 중요한 라인 밑에서 형성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연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하방 베팅하는 게 정석은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서 지가 하락해봐야 이제 가격 조정으로 연장이기 때문에 여기선 사실 주식 매수를 고민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은 위쪽에서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일단 본인에 달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고점 맞죠. 전고점, 직전 고점 이런 자리로서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이 자리 부근까지는 일단은 하락 목표치가 일단 좀 열려 있는 거고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되면은 거의 이 정도까지 하락 목표치가 쭉 열리게 되긴 될 겁니다. 하여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겁니다. 다 봤고요. 오늘 아시아 장중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목표치가 열렸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전고점이죠. 여기까지 목표치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론이 좀 많이 후퇴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악영향을 받는 아시아 증시 이런 것들이 좀 그죠? 좀 부진했다. 이런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달러는 조금 어젯밤에 좀 올랐었고 오늘 장중에는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체크했고 오늘도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좀 살펴보자면은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1조 5천억 그리고 코스피도 1조 원 가까이 매도하는 등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잘 나가길래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는 좀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좀 매도세를 좀 많이 얻어맞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아직도 강한데요.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문제죠, 그죠? 삼성전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양봉이 어디죠?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장대 양봉이 3월 20일 날 상승인데 3월 20일 날 장대 양봉을 이제 완전히 훼손을 하고 있죠. 물론 아직 이 양봉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이 양봉은 힘이 없어져서 삼성전자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잘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1년 넘게 올라가다가 하나, 둘, 셋, 3중 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간 의미 있는 슈팅성 흐름까지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되죠? 이거 안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어떤 지지선 이런 것들을 지키고는 있으니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완전 하락 추세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직은 그냥 단기 하락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는 있으니까 단기 하락 정도로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하락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가 따지고 보면 21년 1월부터 해서
한 2년 가까이 빠지다가 한 1년 가까이 오르고 1년 반 가까이 오르고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끝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N자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강한 친구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미 단물이 다 빠진 거죠. 여기 4월 달에, 그죠? 4월 달에 단물이 다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오늘 그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힘입어서 부진했는데요. 오늘 어떤 뭐 기술적인 의미는 뭐 그런 겁니다. 그냥 하락 지속, 그죠? 하락 지속. 이미 5월 24일 날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 말씀드렸죠. 5월 24일 날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처진다, 이쪽에 큰 덩어리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시세를 재검증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2, 3거래일 하나 둘 셋, 그날 급락하고 나서 3거래일 동안 이거 확인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맞냐, 진짜 이렇게 급락하는 게 맞냐, 재검증했는데 3거래일 동안 확인했는데 맞다 이거죠. 지난번에 24일날 급락하면서 5일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좀 단기 낙폭이 좀 심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5일선 부근에서 들썩들썩 하더니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빠졌다 해도 5일선과의 이격도가 과대하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하루 만에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거의 한 4거래일 동안 확인하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5일선이 천천히 꺼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뭐 낙폭과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아치우는 거는 조금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을 좀 보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급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좀 더 빠질 수는 있긴 있습니다. 조금 좀 수급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너무 외국인이 많이 팔아치워서 또 팔아치울 게 뭐 당장은 이제 하락의 탄력 이런 게 좀 둔화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 아무튼 뭐 그렇게 낙폭에 과대하진 않고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요한 지지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 그죠? 370.75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붕괴시켰고 5일선도 붕괴시켰고 그냥 잘 빠지는 겁니다. 이제 잘 빠지는 거고, 어떤 뭐 지지선을 찾자면 이런 자리 364.5 이런 자리가 좀 지지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 여기서 지난 3, 4거래일 동안 비실비실 하다가 올랐죠. 여기가 어떤 지지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저 아래까지 목표치 열리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여기 고점 테스트 끝났다고요. 코스피는요, 일찌감치. 그래서 코스피는 아까 좀 전에 삼성전자 보셨던 것처럼 한 1년 넘게 빠지다가 한 1년 넘게 반등하다가 여기서 이제 다중 고점형 확인한 겁니다. 3중 고점형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 이쪽이 어떤 우측 어깨가 완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완성됐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추세선 뭐 이런 것만 붕괴를 시킨다면은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도 될 수 있긴 할 텐데,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이 워낙 시장이 낙관적이라 갖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요, 지켜보고 일단 좀 지켜봐야 알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좀 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좀 전에 좀 전에 독일 증시 보면서 가격 조정이 깊어진다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죠? 코스피 단기적인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긴 있는데, 그 단기적인 하락이 막 중장기적인 하락으로 연결될까? 그거는 솔직히 이제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수익 중이니까 계속해서 일단 지켜보면 되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시간 잘 보내보자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코스닥은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오늘 하는 게 맞았었는데 반등이 아니고 재차 다시 쳐지고 있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가 좀 현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장막판까지 봤는데 낙폭을 계속 확대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기간 조정 후에 또 이만큼 많이 빠지는, 사실상 목표치가 전저점까지 지금 열려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시 새로운 한 파동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죠? 만약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방을 진입한다, 이런 건 사실 추격의 의미가 아닐 수 있겠죠. 그죠? 추격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장대 양봉 끝에서 그런 건 추격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하던 거를 끝내고 이 새로운 시세, 새로운 하락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방 진입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어떤 추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죠, 어떤 새로운 시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건 변동성 지수인데요. V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오늘 좀 굉장히 그래도 코스피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루 만에 좀 몇 시간 만에 뒤집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미국 빅스도 그렇고 한국 변동성 지수 V 코스피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이 훅 빅스가 죽다가 중요한 지지선 자리가 되면은 변동성을 죽여요. 그러면서 찔끔찔끔 하다가 훅 살아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번은 약간 패턴이 다릅니다. 훅 죽다가요. 여기서 훅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변동성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지지력을 확보합니다. 예, 높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변동성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여기서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V 코스피도 그래요. 지금 지난 몇 거래일이죠? 지난 한 하나 둘 셋 넷 지난 한 4거래일 정도 지켰던 지지선들 어떤 이런 저항들을 양봉으로 지금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봉의 길이가 짧지가 않고 봉의 길이가 다 길어요. 변동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아난다면 급격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건 이제 좀 직접적인 위험 신호, 직접적인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이게 직접적인 위험 신호 이런 게 없잖아요. 5일선을 깨기를 했냐, 의미 있는 긴 음봉이 나오길 했냐,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잘 올라가고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 신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스피는 뭐죠? 막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그냥 붕괴시킨 것이 아니고 장대 음봉으로 2차례 연속 붕괴시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5일선과 이격도 딱히 안 벌어졌어요. 막 외국인의 대량 매도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당장 코앞에 직접적인 위협이 닥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차트상에도 지금 이런 음봉이 등장하고 코스닥도 불안한데 근데 변동성 지수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하방정직성을 보이는데 지수의 흐름이 이러면은 이런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 게 급등하려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하방정직성을 예쁘게 만든 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직접적인 위험 신호 이렇게 일단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코스닥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세 시장 그런 것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어떤 좀 의미 있는 위험 신호의 등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환율은 조금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구간 안에 있으니까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해줬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갈 수는 있는데 잘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 이제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잘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의 기회가 더 오긴 온 건데 다시 한번 더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긴 왔는데 문제는 이제 당장 여기 직면한 쌍고점 가능성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쌍고점 가능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서 또 다시 고점 만들고 또 아래쪽으로 쳐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5일선 위에 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죠? 다행히 5일선을 다시 금방 회복해 줬으니까 달러 들고 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들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위쪽에 저항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1364원 여기서 계속 음봉 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빨리 극복을 해야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자리가 극복이 안 됐으니까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좀 그죠?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하여튼 64원, 65원 이 자리가 65원이라 할게요. 그냥 65원이 중요한 저항이다. 65원 돌파한 척 하면은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발 편안하게 뻗고 좀 편안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긴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냥 지켜볼 겁니다. 미국 증시 하방 베팅을 하고 그럴 만한 근거가 없어요. 뭔가 미국 증시 하방 베팅 그런 걸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오늘 그냥 대충 보고 잘 거고요. 하여튼 금리는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해놨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볼 겁니다. 근데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일단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긴 하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요. 하여튼 금리와 달러 뭐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구리 가격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구리 반등시 매도 전략 말씀드렸는데 음봉 나오면서 처지고 있으니까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마감이 된 건 아니라 뭐 확실히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런 점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인데 위쪽으로 일단 좀 올라올 가능성이 도저히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뭐 일단 이 정도. 하여튼 아직까지 혼란한 구간이에요. 그죠? 하여튼 원자재 밑에 지금 원자재 3개가 깔려 있죠. 구리, 오일, 골드 3개가 깔려 있는데 셋 다 그냥 지금 답답한 뭐 그런 구간입니다. 그 와중에 조금 상승하고 싶어 하는 건 국제유가인 것 같고,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돼서 조금 좀 불안해 보이는 건 골드, 구리 이런 게 좀 눈에 좀 띄긴 하네요. 그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